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입니다. 대법원 10건 중 몇 건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이 되나요? 예, 저희들 자료 요청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50%대일 때도 있고 최근에 70%대까지 오른 그렇습니다. 적도 있습니다. 10건 중 7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받습니다. 구하라법 아십니까? 구하라법은 위원님께서 이제 발의해서 입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6년 잘 알고 걸렸습니다. 있습니다. 화면 띄워주세요. 구하라가 9살이었어요. 9살 때 오빠하고 구하라를 놓고 엄마가 갔어요. 근데 구하라가 20대에 세상을 떠납니다. 재산이 150억입니다. 엄마가 장례식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 돈의 반은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 엄마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? 안 줘야 됩니까? 그걸 주지 말라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취지든 뭐든 그게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옳지 않다고 봅니다. 옳지 않습니다.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. 두 번째, 또 한번 봐주세요. 이거는 32년 만에 나타납니다. 32년 만에 소방관이 1살 때 엄마가 놓고 갔어요. 양육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. 세상을 떠났어요. 소방관의 유족 위로금 뭐 이런 등등. 그럼 매달 연금이 나와요. 연금을 매달 92만 원씩 받아가는 거예요. 이 엄마가 언론이 인터뷰를 갔더니 이 친구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떠나게 된 거예요. 차살이에요. 한월이는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1살 때 보고 안 키운 거죠. 그런 엄마 그 돈을 다 갖고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법이에요. 왜 이렇게 바꾸기 어려웠나. 마지막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. 54년 만에. 54년 만에 아들 1살 때 버리고 갔는데 아들이 선원이 돼서 실종이 됐어요. 사실혼의 여성은 받질 못해요. 어릴 때 같이 살아온 누나도 받지 못해요. 이 남기고 간 모든 재산을 88이 된 할머니가 가지고 가요.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있는 할머니가. 그 자식들이 와서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가져가죠. 한번 들어봐 주세요. 그 할머니 이야기. 성금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. 우리 아들 보증금 나간다 하는데 그거 좀 내도 씌워주어야지. 응? 내가 꼭 사모야지. 내도 정확하게 얼마나 했는데. 다 받고 싶으세요? 봤지. 그만치 않게 해줘도 다 봤는데. 뭔가 이런 상황입니다. 이게 1심, 2심 가서 다 졌어요. 누나가. 그래서 대법원에 부탁을 해놓고 이거는 6년 동안 오면서 저희가 법을 네. 그런데 말이죠. 대법원에서 맡아놓고 있었어요. 법 개정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.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. 기각됐다고. 이게 심리불속행입니다. 여러분 이런 심리불속행이 말이 됩니까? 저 판단을 내린 대법관들 서경환, 김선수, 노태학, 오경미 여긴 진보고 보수가 없어요. 가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 구해주는 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6년 넘게 구하라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심리불속행으로 날려버립니까? 태완이법 기억하십니까? 예.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린 태완이법. 예. 제가 그것도 돕다 안 돼서 법을 만들었는데 대법원에 잠깐만 계류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시켰어요. 그래서 정작 태완이에게 해당이 안 되고 살인범 공소시효는 없어졌지만 그런 일이에요. 법원은 왜 가슴이 없어요? 법원은 왜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? 그렇지 않겠죠. 그런데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거 보시고 계시겠습니까? 국회에서 온 세상에서 구하라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법 못 바꾸고 있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거 알면 대법원에라도 찾고 있어요. 그 사이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그런 불합리는 없습니다. 그 같이 살던 가족들이 돈을 가져가죠. 아까 그 할머니 봤잖아요. 1살 때 버리고 가서 88이 돼서 내가 타먹어야지, 꼭 타먹어야지. 이런 얘기 아무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. 저 얘기가 보도가 나와서 온 세상이 같이 울고 있는데 법원은 못 받는지 왜 이렇게 진보고 보수고 없이 다 불쌍한 사람들 그냥 기각하냐 말입니다. 네, 마무리해 주시죠. 제가 요청드리고 설정드리는 게요.
여러분 일 많다고만 하지 마시고요. 그 많은 일 가장 중요하게 하시라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판사들 아닙니까? 대법관님 꼭 이야기하십시오. 아픔지 뭔지 온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주요 중심이 되고 있는지,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를 어떻게 구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게 해주시고, 이번엔 이게 안 되니까 양육비라도 서 의원님 마무리하시죠.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한번 같이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잠깐만 답변 좀. 네, 답변하시죠. 의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드립니다. 다만 이제 그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퇴임하신 김선수 대법관님이 퇴임사에서도 그러셨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,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상고허가제나 이와 달리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내용을 보지 않고 이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장 판사급인 이제 재판연구관 이 사건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보고서까지 만들고 그 보고서를 들고 이제 대법관 네 분이 이제 소부를 이루고 있는데, 거기서 서로 만장일치 합의하에 이것을 이제 기각을 할 건지, 기각한다고 하면은 판결로 기각할 건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건지 하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압니다. 제 추측으로는.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아파서 이제 2심 판결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. 2심 판결에 이제 당부를 떠나서 2심 판결에서 아까 저기 언론에 잠깐 화면에 나왔던 그 생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어떤 양육 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실체 판단까지 좀 자세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실체 판단 결국에는 책임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2심의 판단을 이제 그 사실인정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그 사실인정 문제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고아라법의 취지가 최근에 다시 통과된 선언 고아라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이 심은 박은정 의원님. 누나랑 반반 나누라고 했어요. 자, 서영교 의원님 그만하시죠.